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연결을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다? 등기부. 하나가 뭐다? 지적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에서는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 권리관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적공부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맞아.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예요. 자, 칠판을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죠. 장부는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이다. 그럼 내용이 같으면 두 개일 필요가 없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표시지. 여기는 뭐의 표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부동산이라고 읽으면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여러분들 지자가 땅 지자거든. 말 그대로 뭐만 공부한다? 토지. 이게 지적은 건물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는 무슨 관계?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여러분들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소유권 이외는 그냥 전세, 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그러면 그건 소유자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되는 거지. 맞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뭐만 나옵니까? 소유자. 자, 여기는 소유자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지적은 뭐만 등록한다? 소유자. 그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돼야 안 돼요? 돼. 지적 공부를 봐도 돼야 안 돼요? 돼. 맞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은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지.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만 등록하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는 부동산을 공시를 하고 지적에서는 토지만 공시를 한다.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공시를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공시를 한다. 그러나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공시를 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은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이게 먼저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표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칠판을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첫째 시간을 잘해야 되거든. 첫째 시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야. 아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표시라는 말이 있지. 맞죠?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거든.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케이? 돼. 그러면 이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동명이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여기까지 써도 안 됩니다. 왜? 주소가 같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잖아요.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이제 소유자를 먼저 볼게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 누구다? 을. 여기 누구다? 병. 여기에 정. 여기에 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토지지, 토지. 맞죠? 네. 그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나오죠. 이걸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 있죠? 이걸 뭡니까? 지번이지, 지번.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주소입니다, 주소. 오케이? 네.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주소라고 한다, 소재라고 한다, 소재. 사람은 주소, 부동산은 소재. 알았다, 몰랐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소재지라는 말이 있죠. 주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소지라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주소. 토지로 말하면 뭐다? 소재. 맞아요? 네. 그럼 이 100을 사람으로 말하면 뭐다? 번지지, 번지. 번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로 말하면 뭐다? 지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지. 사람으로 말하면 번지. 토지로 말하면 뭐다? 지번. 됐죠? 그럼 이게 소재, 지번. 요 돼 있죠? 이게 지목, 지목. 이게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그럼 토지의 표시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의 표시가 있다, 없다, 있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종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계자 시작. 소재. 이거는 뭐다? 집어. 그럼 여기서 목조 기와 있죠. 이 집을 나무로 집을 지었다. 지붕이 기와로 돼 있다. 이게 목조 기와.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구조. 구조.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만.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오늘날의 대다수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지. 아파트 여러분들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한옥마을은 이 집을, 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붕이 요 지붕 있죠? 여기 기와로 돼 있잖아.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목조 기와. 요게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 종류 있죠? 이게 단독주택.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단층주택이지. 단층주택. 그 다음에 면적. 이 면적이 300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만 이해하고 갈게요. 요 두 개만 이해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집은 나무로 기와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요거는 무슨 기와? 시작. 목조 기와. 이거는 집을 지었죠. 이게 철근이다, 철근 아니다.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요, 안 부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는 두 개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나는 목조 기와. 그럼 이제 종류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게 종류예요, 종류. 그럼 이거는 무슨 주택? 단독. 이거는 뭐다? 연립. 그럼 이거는 뭐다? 아파트. 이거는 뭐다? 빌딩. 빌딩 이게 종류다, 이게 종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 이해했어요? 네, 그래다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잘해야 돼요. 1년 동안 이 글자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안 읽어요. 이것만 읽어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러면 건물의 표시라면 시작. 소재, 지분,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거 이제 통과됐죠? 자,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보세요. 지적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는 소재, 지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 소재, 지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 지목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목 면적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온다? 경계좌표가 나오는 거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적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 등기법, 건물의 등기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래요.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래 와보세요. 더 중요한 걸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불일치했을 때,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여기 나오는 지목과 여기 나오는 지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내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불일치입니다. 하나는 변경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그럼 두 개일 때 변경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해볼게요. 내가 개명했어. 개명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칩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개명을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표현을 잘못했네요.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이사 갔어. 이사 갔다는 건 주소가 달라졌죠. 맞죠? 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쳐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쳐요. 이사 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상에 전입 전출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주소가 잘못됐다면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고 이름이 잘못됐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소가 변경이 됐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는 것이고, 오케이? 네. 개명을 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등기법 시간에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작. 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명을 했다 이면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르공부를 먼저 고친다. 시작. 등기부.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걸 딱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작. 지적. 요게 딱 되어져야 돼요.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다, 권리관계다, 권리. 맞아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는 안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가 시험에 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까? 토지의 표시를 출제합니까?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를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를 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거든. 이 그림을 PPT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다? 두 개. 하나가 등기고 하나가 지적입니다. 등기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시작 권리관계. 맞아요? 네.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럼 칠판을 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맞아요? 네.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밭이라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밭이지 밭. 그러니까 밭은 한자로 써서 지목이 뭐다? 전. 허가받았어. 우리가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허가받았으니까.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지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아까 전에 토지에 표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 기준이다. 지적.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전. 그럼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그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럼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리는 걸 시작 등기 촉탁.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요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그럼 이게 용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라. 지적법에서 전에서 대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등기에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조금 그랬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갑이 을에게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맞죠?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게 시작 등기필 통지. 자, 글자를 보세요. 다음에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 정리. 자, 그럼 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소유자를 고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용어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 나중에 가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한 개만 딱 알고 들어갑니다. 이 시간까지 한 개만 딱 알고 들어가세요.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권리관계. 지적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 맞아요? 네.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 이 권리가 소유권을 말하는 게 소유권 이외 꼭 기억해 두세요. 지적은 크게 4장이라고 그랬죠. 등기는 5장이에요. 5장. 그러니까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적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어정의 5개를 딱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용어정의 5개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랍니다. 국가가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에 일어났죠. 이 권리 관계가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입니다. 지적이 뭐냐?
등기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걸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이 뭐냐 이라면 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지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 보세요. 누가 이라면 시작. 국가가 어디에다가 이라마다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용어정의가 나오거든. 네 개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보니까 지적 무선청 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소자만 딱 찾으면 됩니다. 소자가 소속입니다. 소속. 풀이려면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러면 여기만 줄 거면 됩니다. 시장, 군수, 시작, 구청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 그림을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맞아요? 네. 자, 두 개가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등기부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집을 사고 팔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안 봐요? 봐. 그럴 때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법원 노원등기소 이렇게 하면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 소속. 이건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은 있잖아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민이라고 했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민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가지. 구청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요. 그럼 이 구청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따라서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고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행정부이라면은 행정부에 수장이 있거든.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지. 국무총리 아래에는 각 장관들이 있다.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최고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럼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고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있지. 맞아요. 그러면 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누가 본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좀 전에 무슨 소관청자 시작 지적 소관청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법에는 자꾸만 저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시작 지적 소관청.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가장 쉽게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민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노원구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량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주어가 있거든. 주어는 이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에서 주어를 물었을 때는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지적 소관청. 그럼 만약에
100으로 친다면 70%의 권한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 사람이 30%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자, 해볼게요. 지력소관청은 시험에 출제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핀도를 잘못 잡고 있어요. 지력소관청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지. 왜?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손님이 있고 특별한 손님이 있잖아요. 또 다시 할게요.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옆집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커피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믹스커피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믹스커피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사돈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해. 믹스커피 합니까? 아메리카노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일반적인 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걸 시험에 냅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예외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지력소관청이 시험 문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 세 사람을 묻는 거예요.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자, 익숙을 시킵시다. 지력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지적공부 이렇게 나왔죠. 자,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양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이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요거를 잠깐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지적소관청 이랄 때 요거 하나만 구별해도 가볼게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요 특별자치시장 하면은 여러분들 세종특별자치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그것도 내나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이 말하고만 구별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할 때 여기는 안양시 동안구죠. 그럼 이거를 읽을 때는 구가 있는 시. 오케이? 네. 요거는 무슨 시? 김해시. 이러면 이런 구가 없는 시예요. 맞아요? 네. 그럼 좀 전에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는 안양시장이 지적소관청이냐, 동안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안양시장입니까? 동안구청장입니까? 동안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오케이? 네. 그 말은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지.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지. 노원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구가 있는 시에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근데 여기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를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 여기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있지.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공부도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종류는 또 4개라 4개.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지. 초본.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대장의 종류는 4개예요.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이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대장의 종류는 몇 개? 4개. 자, 도면의 종류는 몇 개? 2개. 그럼 요거는 1개밖에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잘해놔야 1년 동안 수월합니다. 지도 공부의 종류에는 시작. 대장, 도명,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의 종류는 몇 개? 4개. 도면의 종류는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시작. 토지의 표시. 자, 그럼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는 시작.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는 뭐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럼 이거로 정리를 해볼 때 문자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토지 대장이에요. 이 칸이 있잖아요. 이 칸을 글자로서 채워놨다. 이게 문자예요. 맞아요? 네. 이게 토지 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그림이다. 그림 아니다. 이게 도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도면. 그럼 토지의 표시를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숫자를 여기다가 나타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경계점이죠. 자, 용어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이거 시작.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요게 토지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토지가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토지가 있지.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가 여기지. 그럼 이거는 경계. 맞아요. 그럼 이 점이 있다 없다? 이게 시작. 경계점. 그럼 여기 경계점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제 이 문자랍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이 좌표로서 측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반듯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해.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걸. 자, 다시 할게요. 이거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하는 거는 시작. 대장. 그림으로 그린 거는 뭐다? 도면.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서 두 개는 꼭 알고 가야 돼요. 두 개를 할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사람을 둘로 나누어요.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토지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 거는 이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지 두 개로 나눈다. 그것만 알고 들어가면 돼.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60%는 산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평지와 산으로 생각하세요.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산은 무슨 대장에 등록한다? 임야. 요 딱 두 개를 딱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 그러면 남자, 여자거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야 된다, 안 된다? 구별해야지. 그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옷 벗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리 오세요. 700-123-1234-567. 이게 제 주민등록번호거든. 항상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은 이 숫자예요. 이 숫자가 뭡니까? 이게 성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홀수가 오면 시작. 남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1 아니면 2거든. 맞다. 1은 뭐다? 남자. 2는 뭐다? 여자. 요즘에는 3, 4입니다.
요즘에 1, 2가 아니에요. 요즘은 3, 4예요. 여러분들의 시대는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 2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홀수, 짝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어떤 토지의 칠판을 보세요. 토지가 이랬거든. 이게 이제 1, 3, 5, 7 이게 지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 지번일 때 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 그럼 지번 앞에 아무 글자가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것이고,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구별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구별합니다.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 지력도다.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임야. 그럼 요게 한 쌍이에요. 그럼 한 쌍이라는 말은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를 같이 비치를 해요. 임야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를 같이 비치를 해요. 그럼 오늘 두 개만 딱 알고 가세요.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하나는 무슨 대장? 임야. 맞아요? 네.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뭐다? 임야대장. 안 들어가면 뭐다? 토지대장. 이렇게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칠판을 보세요. 대장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거든. 도면의 종류가 몇 개? 두 개. 요거는 한 개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이 두 개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남자의 주민등록증의 양식과 여자의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이.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맞죠? 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여권 있죠? 면허증 있죠? 그건 전부 다 양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면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토지대장의 등록 대상을 묻든 임야대장의 등록 대상을 묻든 답은 똑같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임야대장을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을 묻는데 올해는 임야대장을 물어서 답은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동일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만 익숙시키고 갑시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